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경식 씨. 네. 저는 달달한 걸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시죠? 뭐 달달한 연애 드라마도 좋은데 네. 달달한 그런 먹을거리 있잖아요. 먹거리. 초콜릿, 쿠키. 이런 거 자꾸 찾게 되는데 사실 살이 찌게 되고 당이 많은 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네.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 우리 정현 씨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네. 사실 이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뭐 건강식품 그러면은 네. 사실 딱히 이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입에서 좀 싱겁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근데 이 건강식품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손이 안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가 있는 곳을 보면은 네, 단짠. 달달하거나 짠 게 있어. 맞아. 그쪽으로 손이 가죠. 네. 자,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음식 제가 여기서 정보 하나 드립니다. 어떤 정보예요? 네. 자,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면서 식욕도 이게 억제시켜 줍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브로콜리. 브로콜리가요? 의외죠? 네. 브로콜리 너마저 이럴 줄이야. 브로콜리가 비타민도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뭐가 제일 많다? 비타민 C. 그렇죠.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 섬유질도 이 시금치보다 몇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야식이라든가 뭔가 좀 더 먹고 싶으면 모자라서 좀 더 먹으려고 할 때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먹는다면은 포만감도 유지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다음에 초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보 하나 주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다양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자, 오늘 소식은 황하연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하연입니다. 네, 아연 씨,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경식 씨나 정현 씨도요. 아마 흥미를 팍팍 느끼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네. 바로 화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화폐. 그러니까 이게 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돈에 뭐 무관심한 사람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눈이 번쩍번쩍해요, 지금. 아이, 돈 되는 일이라면 뭐 어디서. 저도 물론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특히 이 귀가 확 열리네요. 저는 좀 이따가 네네네. 대표님 오시면 이쪽에 귀가 확 커질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 거죠? 집중해 주십시오. 네, 화폐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네. 옛날에는 네. 쌀과 같은 것을 상품 화폐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만약 내가 옷이 필요하다. 그럼 쌀 갖고 갔죠? 네, 그러면 쌀을 가져가서 어. 물물을 교환하면서 사용을 했었죠. 맞습니다. 뭐 그보다도 더 옛날에는 네. 뭔 줄 아세요? 뭐요? 조개. 그게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 종이죠. 종인데 우리가 이거 돈으로 하자라는 약속인 네. 거니까 그 더 옛날에는 어. 조개를 갖다 딱 놓고 야, 이 조개를 갖다가 이게 소금 한 덩어리로 하자. 아. 이렇게 해서 물물 교환을 했던 거죠. 조개로요? 조개로. 그 옛날엔 조개로 했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나타난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잖아요. 네네. 법정 그렇죠, 화폐, 그렇죠. 네. 동전, 그리고 지폐 같은 거죠. 금과 은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폐가 되겠죠. 그렇죠? 네네. 네, 역시 우리 매거진 투데이의 명 MC답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또 치킨 올려 세워줘. 네, 이렇게 상품 화폐, 그리고 금속 화폐, 그리고 법정 법정 화폐. 화폐까지 네. 화폐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는데요. 자, 더 이상 발전할 것 같지 않았던 화폐가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뭔가를 사기 위해 매장을 찾았을 때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신용카드가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폐나 동전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 커피를 구입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없습니다. 지갑에 카드, 그리고 동전, 지폐까지. 그렇다고 딸랑 카드 한 장 가지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폐와 동전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화폐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화폐가 등장한 것이죠. 이 가상화폐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세계를 뒤흔들었던 1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증기기관차였습니다.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었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이끌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전기 덕분에 밤에도 나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됐죠. 다들 아시다시피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입니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 약 100년 정도 지나서 컴퓨터가 등장했죠.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4차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과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자율주행, 생명과학 등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세상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화폐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뜻하죠. 한국인 10명 중 1명이 가상화폐를 구입한 적이 있다. 이러한 통계만 봐도 한국인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가 방문한 곳은 세종시에 위치한 한 기업. 현재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각 개인에 맞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죠. 2015년 공장 설립과 동시에 채굴기 판매 및 위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 주력 서비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는 유망한 가상화폐를 선별하여 채굴하고 있고 채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단연간 비트코인을 소규모로 채굴해오다 가상화폐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객과 거래처 확보가 확실시되고 향후 발전 가능성과 수익성이 우수하다 판단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전 비트코인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적 해외에서 비트코인으로 물품을 결제하고 아프리카 자선단체에 송금을 해보면서 큰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송금할 때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적고 빠른 송금으로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신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필요한 채굴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품질 경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부터 생산 관리, 고객 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원스톱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현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나라들이 가상화폐 열풍의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좀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은 남다른 차별점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의 기업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채굴 산업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장비 도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주 채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회의와 원가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차별성을 갖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고 해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리눅스를 이용한 채굴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하고 인력을 최소화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전문적인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 이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진의 전문화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단연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여기에 급변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굴 프로그램 개발까지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동안 있었던 채굴장의 운영 형태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자, 기존 채굴장의 운영, 많은 문제점들도 있었고 힘드신 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존 채굴장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셨나요? 기존 채굴장은 원시장 형태로 채굴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상주해서 일일이 한 대 한 대 채굴기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채굴기 대수가 많아짐에 그 피로도는 더 증가하고요. 그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였습니다. 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비자의 요청으로 전자지갑 주소 및 다른 코인을 채굴하고 싶을 때 또는 채굴할 수 있는 풀장이 문제가 생겨서 변경을 해야 할 때 기존 방식은 일일이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소비자는 손해로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려고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지금은 개발 탄력을 받아 채굴량은 같으면서 소비 전력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발한 것이 바로 원격 제어 기기입니다. 이 기기 덕분에 전국 각 공장에 있는 수천 대 채굴기 고장 여부를 사람이 직접 보지 않아도 한 대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이 기기 덕분에 소비 전력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 확인도 하고 설명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실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정전으로 인한 채굴기가 모두 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사 솔루션으로 인하여 복구하는 데 10분 정도 소요됐고 상세한 모니터링으로 채굴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여 불량 검출 후 교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가상화폐 분야에 투자하는 목적이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인 자체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 및 보유하기도 하고 코인을 생산하는 채굴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굴 투자를 원할 경우 채굴 공장을 방문하여 규모나 기술력 등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인 시장은 아직 도입 초기이고 그만큼 생소하게 실체가 없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본 뒤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지금. 새로운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상화폐는 디지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화폐도 디지털화됨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가상화폐네요, 그죠? 네, 기술 혁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요. 그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화폐가 나타난 것이죠. 네.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워낙 많이 나와서요. 꽤 익숙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가상화폐가 어땠다, 가상화폐가 어땠다 이렇게 막 들리니까 그냥 생소하지 않은 정도? 여기저기서 많이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그죠? 네. 네, 여기저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면요. 요즘 정말 핫한 돈이긴 한가 봅니다. 자, 저도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TV나 신문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가상화폐를 다루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뭐 가상화폐 열풍이 뭐 몇 해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가장 이제 초점 맞춰지는 거는 이제 폭등하면서 이제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얼마 벌었대. 또 이런 거. 폭락하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폭등과 폭락을 자주 오르내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네. 네, 누구나 경식 씨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개념의 화폐,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가격에 있어서 변동은 있는데 네. 관심은 꾸준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오늘 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유보람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상화폐를 만드는 채굴기를 소비자들로부터 네. 위탁을 받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체 개발한 그 가상화폐 채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채굴용 컴퓨터 시스템을 설정해서부터 관리까지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이 그 말씀이신 것 우리가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코인을 갖고 계신 네네. 분들과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코인부터가 아니라 채굴기. 그렇죠. 설정부터 채굴까지 다 전체적인 걸 위탁 관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좀 앞분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채굴해서 그 돈 생기는 그 가상화폐를 매일매일 송금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이 가상화폐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간단히 비유하자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듯이 그렇죠. 그 네. 코인 관련 거래소나 네. 또는 사이트에서 지갑이라는 것을 만들고 네.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코인은 거래소에서 환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지갑으로 뭐 송금도 하고 금액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든 지갑을 통해서 입금이나 송금을 할 수 있고요. 또 남은 잔액으로 결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채굴을 할 수는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 계좌 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 지갑 시스템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 거래소에서 그냥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뭐 지갑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열풍 때문일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채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러면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네네. 있는 거예요? 일단 실체가 없는 채굴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코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기저기 자기 투자해보겠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지도 못하고 자기 채굴기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잘 그렇죠. 모르는 모르니까. 상태에서 실제로 뭐 채굴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체가 없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생긴다. 아, 저기 사장님 저 한번 찾아뵐게요. 인사드릴게요. 아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채굴하는데 근처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실체가 안 보이는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좀 과장해서 그러면은- 얘기했지만 좀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직접 다녀와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일단 자기 공장에 있는 채굴기가 화재 보험 아, 사후 관리 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직접 채굴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 보러 오세요라고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정을 잡고 아. 직원들과 연결을 하여서 채굴장을 항상 상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에서 그 자동 복구 및 업데이트 기능으로 개발되는 프로그램도 뭐 있습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채굴기에 문제가 생기면 네네. 직접 가야 되잖아요. 직접 인력이 가서 투입돼서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보고 뭐가 문제인지 네네네네. 어떤 게 수정해야 될 부분인지 그렇죠.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저희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일일이 사람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OS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네네네. 아, 일단 뭐 편리하게 그걸 네. 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그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이걸 통해서 얻게 된 가상화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화폐마다 좀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일단 송금이나 결제가 편리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여러 계좌를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 경우 계좌 개설은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클릭 서너 번이면 계좌가 생성되고 각각 모두 입금과 송금,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개수는 그러면 뭐 몇 개 정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만큼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요. 아, 그것도 한 번 쓰고 어. 폐기할 수도 있어서 아, 그래요. 계좌 활용의 편의성 때문에 개인이 하나의 작은 은행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개인이 하나의 작은 은행을 갖고 있는 것과 마이 마찬가지. 뱅크가 되겠죠. 네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송금하거나 물건을 주문할 때 사실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수수료를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상화폐 코인이 시작된 취지는 네. 중간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과 중간 과정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네. 중간에 은행이나 별도 네트워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요. 또한 거래소를 통해 송금하게 되면 한 번 보낼 때 뭐 적게는 10원에서부터 많게는 100원 정도까지 뭐 10,000원을 보내나 100만 원을 보내나 그 수수료는 일정하고요. 아, 참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간편하고 네. 손쉽잖아요. 네. 저도 그 마음이 혹한데 근데 사실 이런 가상화폐를 봤을 때 그래도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게 보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은행도 해킹 당하는데 가상화폐 보안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예, 가상화폐가 사용된 이래 오류가 발생하거나 해킹으로 인해서 코인이 사라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네. 거래소에서 보관자의 부주의로 아니면 거래소 내부 문제로 코인이 분실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고요. 아, 금융감독원 지침에 의하면 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경우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별도 장치인 하드월렛에 70% 이상 보관하여 소비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가상화폐가 실거래에서 많이 이용이 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네. 가상화폐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또 아프리카 자선단체나 이런 각종 단체들 기부금을 보내면서 일반 결제보다 수수료도 적게 들고 네. 편리하고 빠르고 그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겠다. 것에 대해서 굉장한 메리트를 느꼈고요. 네. 아마 지금 개인들도 뭐 동전이나 지폐 사용하는 거 사실 이게 주머니에 동전 쩔그렁 들고 요즘 다니고 그런 분들 없어요. 많이 카드 한 없어. 장이라든가. 그렇죠. 어. 카드로 됐는데 이제 더 한 단계 맞아. 더 발전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지금 좀 점점 빨라지고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소액도 결제가 가능할까요? 네. 네, 가상화폐의 경우 1원 미만의 소액까지도 결제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도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뭐 굳이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네. 신용카드도 필요 없고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이 밝아서 그런가요? 가상화폐 관련 업체들이 사실 요 근래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죠. 네. 그 중에서도 이 유령 업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직은 도입 초기인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만큼 생소하기에 실체가 없이 사실상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곳도 많고요. 네. 그만큼 좋고 믿을 만한 회사를 선택해서 거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유보람의 대표님 그리고 황하연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 씨, 오늘 건강 얘기로 문을 열었으니까 우리 마무리 얘기도 건강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면 부족. 말만 들어도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이게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잠이 부족하면은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치아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한 학회지의 발표에 따르면요. 네. 우리가 평균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인데 7시간 정도? 이거보다 네. 적게 자는 5시간 이하 자신 분들은요. 네. 치아 우식증 발병률이 약 32% 높았다고 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말이죠. 네. 이 타액 분비와 관련이 있대요. 이 타액이 원활하게 분비가 돼야지만 입안에 세균들을 갖다가 발생하는 걸 억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아, 네. 근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생기면 구강이 이 건조해 버리니까 저 입으로 숨 쉬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게 치아 우식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니 아마 모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그냥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건강한 잠을 자야 되는데 네. 이 건강한 잠은요. 정해진 시간, 일정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밝으면 좀 잠이 안 오잖아요. 네. 어둡게 해서 빛을 좀 차단을 해서 음.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네, 한 가지 더. 주무시기 전에 네. 항상 보면은 나부터도 고쳐야 돼. 뭔데요? 스마트폰을 갖다 자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탁 끈 다음에 맞아, 옆에 놔두고 맞아. 자면 안 돼요. 가끔 어쩔 그렇죠. 때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얼굴에 그렇지.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 떨어뜨리면 아프다 그거 되게 아파 그거 높도가가지고 크잖아요 요즘 또 사이즈가. 맞아요. 아유 태블릿 PC 하면 더 큰일 나요. 자,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